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여행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 하나투어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두 가지의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첫 번째는 티몬과 UF의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여파고요. 두 번째는 지수의 하락에 대한 여파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특히 그 중에서 실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 팀원 VF에 대한 실제 손실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로 인한 실적에 대한 영향과 향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들을 지켜볼 수 있을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팩트만 전달드리고자 직접 IR 통화도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향후에 대한 전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투어의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실적에 대해서 좀 IR 자료로 저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IR 자료로 보시면은 하나투어의 매출액 같은 경우 1317억 원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년 동기로 봤을 때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바로 60%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전 분기로 봤을 때는 소폭은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2분기는 비수기이고 1분기는 성수기이기 때문에 좀 계절성에 따른 차이는 있다라는 부분들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이 영업이익인데요. 이 팀은 UF 사태에 따른 여파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감소를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T1 UF가 정산 지원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투어가 대손상각비를 63억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 대손상각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회수를 할 수 없는 채권을 좀 비용 처리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직접 IR 통한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나투어가요, 티몬과 이 UMF에서 발생한 미수채권 전억을 대손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 6월과 7월의 출발권으로 63억 원을 이렇게 대손 처리를 했는데요. 여기저기 더해서 좀 비수기로 수익성이 좀 많이 악화가 되기도 했고 마케팅 비용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티몬과 EMF에 미수채권 대손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수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바로 이렇게 왔습니다. 바로 회수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팀은 UMF가 법정 관리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회수가 어렵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궁금했던 질문을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이번 대손 처리로 인해서 3분기의 실적에는 조금 악영향이 좀 덜 끼치는 건지, 여기에 대손 처리를 끝남으로 인해서 3분기에는 대손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현재 6월에서 7월 출발한 고객들에 한해서 처리를 한 것이고 8월 이후의 출발분에 대해서는 현재 티문강 EF에서 취소를 하고 재결제를 한 사람들에게만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추가적인 손실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항공권에 관련해서 이 위약금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답변도 이 위약금의 규모 자체가 2분기에 인식한 것과 대비를 해 봤을 때 현저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따른 여파는 이렇게 2분기에 거의 대부분 반영했다는 부분들은 소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티몬과 UFO에 대한 하나투어의 매출 비중도 1%에서 2% 수준의 차이고 현재 손실이 반영이 되긴 했지만 일회성의 손실이 반영된 것이고 이후에는 이러한 리스크가 좀 해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장기화되는 걱정은 좀 덜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 좀 저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팀과 EF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이 IR 자료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 여행이 비수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비수기인 4월과 6월에 이러한 여행 수요를 좀 촉진하기 위해서 이 마케팅 비용은 좀 증가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4년 2분기와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영업 비용이 좀 상승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마케팅 비용도 증가를 한 모습을 보였고 전 분기 대비로 봤을 때도 이렇게 79억 원으로 1분기 대비 19%나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로 인해서 영업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소폭은 부진했다는 부분들은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기대가는 포인트가 있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행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는 경기가 침체가 되거나 경기가 힘든 상황이면은 여행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최근에는 여행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인 하나투어가 좀 실질적인 부분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항상 기대가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패키지 송출객 동향을 보시면은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분기가 비수기다 보니까요. 좀 감소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 7월에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스타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스타금에 대해서 제가 좀 예전 영상에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요, 고객들로부터 받는 돈이 매출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 스타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사의 매출은요, 고객들로부터 받은 이 총 결제 금액에서 실제로 거래처에서 지급한 돈을 뺀 나머지 판매 수수료 부분이 매출액이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제가 직접적인 매출 비중도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여기에 대해 좀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수탁금으로 발표를 한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탁금을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수탁금 굉장히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팀 UF 사태로 인해서 이제 하나투어의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회성 손실로 좀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로 인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여행객으로 인한 이 호실적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이로 인해서 이 팀 UF에 대한 리스크를 좀 해소할 수 있다는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실적에 대한 부분들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차트적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락에 대한 이유를 첫 번째는 지수가 급락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팀원 외부 사태에 따른 실적 부진 우려였습니다. 이러한 우려 현재 이제 일회성 비용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이러한 리스크가 헬스되고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지수인데 이 지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증시들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ISM 서비스업 지수를 좀 간단하게 보면은 이 50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직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증시도 이틀 동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향후 지켜볼 포인트 두 가지, 이 지수와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대들을 돌파를 하면서 이평선 11선 돌파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근대에서 뭐 지수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거나 또 악영향이 보이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앞선 전 저점 부근대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하나투어의 실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향후 반등을 위해서 어떠한 포인트를 좀 지켜봐야 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